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이야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사가 바다 위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그 시각에 파출소 간부는 구조선의 파견을 묻는 해경 상황실에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이게 대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저희 TV조선 단독 취재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당시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 깜깜하고 이 넓은 바다 위에 작은 점 하나 보이시나요? 드론 영상에 찍혔던 이재석 경사의 생전 모습입니다. 체력을 아끼려는 듯 누운 자세로 다리만 움직이면서요.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구명조끼는 70대 중국인한테 벗어준 거잖아요. 네, 얼마나 정말 춥고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체력을 아끼려는 듯 정말 저렇게 누운 자세로 버텼던 건데 이를 목격한 드론 조종사가요. 새벽 3시 9분쯤 해경에 바다에 떠 있는 경찰이 위험하다라면서 재차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해경 상황실장이 파출소 팀장에게 구조선 등이 이제 투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는데요. 해당 파출소 팀장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이 경사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상부 보고는요. 이 경사가 드론 화면에서 사라진 이 새벽 3시 반에야 이루어졌고 구조 헬기는 4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새벽 3시 9분까지만 해도 저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때 구조선만 갔었어도 유족과 동료들은 파출소 팀장의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틀려먹었습니다. 거기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치로 갔어야죠. 투입을 시켰어야죠. 사전에 팀장님으로부터 어떠한 상황 내용을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즉시 명확히 사실 확인을 위해 팀장님께 즉시 보고를 드리고 어떤 상황이냐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팀장님은 드론 순찰팀에 전화를 하고 나서 재석이가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것 같다. 너희들이 가서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개략적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원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고 있는 동료들 깨우지도 않고 구조선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결국 홀로 사투를 벌여야 했던 이재석 경사, 해경 동료들이 아닌 드론 업체에서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석 경사의 모습을 드론 업체 측에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무력하게 지켜봐야 됐던 거죠. 드론 업체 측에서 해경에 재차 신고도 했었는데 그 드론 업체에 따르면 인천 해경하고 협약을 맺고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계속해서 드론 수차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업체 관계자가 JT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명만 출동한 것이 의아했다. 올해 드론 신고에 따른 구조 출동이 3차례 있었는데 혼자 출동한 건 처음이었다. 보통 구조 활동을 벌이면 보트도 오고 호버크래프트도 왔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3번 있었는데 처음 온 건 혼자 온 건 처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근데 이 경사가 70대 남성을 구조하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상황을 드론 업체가 이제 지켜보다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3시 10분경에 해경에 추자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경사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배터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끊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배터리를 교체한 후에 다시 드론을 띄웠는데 그 사이에 이 경사는 사라지고 말았고, 근데 이 경사의 파출소 동료들은 팀장이 상황을 공유해주지 않아서 이재석 경사 혼자 구조나간 상황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벌어진 이후에 파출소장은 함구를 지시했습니다. 무슨 영웅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로.
자, 이런 폭로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의 동료들은 이 경사가 응급실에 실려가던 바로 그 시각에 파출소장이 파출소로 임시로 사용하던 그 컨테이너 쪽으로 불러서 재석이 영웅 만들어야 되니까 함구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내리는 전화 통화 내용이 SBS를 통해서 그대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파출소장이 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다른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맞는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입을 열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하는 것이 녹취가 됐는데요. 괜히 말 한마디라도 하면 꼬투리 잡힐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빈틈 하나라도 생기면 안 된다라고 단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유족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는데 상부의 누군가가 당부한 이야기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5분 정도 지속된 통화에서 파출소장은 눈물 흘리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고요. 그렇지만 어제 파출소 직원들의 기자회견 이후에 파출소장 등은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청장의 이 같은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의를 표명했는지 너무 의아했고 놀랐습니다. 당직자 4명이 기자회견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두려움을 갖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언론에 알리자, 진실을 터뜨리자 해서 총장님과 면담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오해를 총장님께서 풀어주시고 불이익이 안 가도록 보살펴 달라고 저희가 약속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믿고 기자회견을 했고 진실을 알렸는데 사의를 표명한다? 그러면은 그 약속은 다시 없어지는 건가요? 너무 지금 두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사퇴를 할 때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할 때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내부 폭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부의 함구령 의혹이 퍼지면서 이 공분을 사기 시작했고 대통령실이 즉각 조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안 돼서 이 해양경찰청장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유족 측에서는 이 경사의 동료들이 김 청장을 믿고 이 폭로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는데 청장이 사의를 하게 된 상황에 있어서 두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태를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됐었다라는 입장이고 주장인데요. 이 해양경찰청은 오늘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중부해경청으로 전보시켰습니다. 그리고 영흥 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같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이 외부 독립적인 기관을 꾸려서 엄정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진실을 알린 동료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